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POV 영상 테스트 겸 그냥 드라이브, 그냥 시내 운전하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는 일단 그 부천 영상단지 쪽 방향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한 30분 정도 아마 거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를 한번 다녀오는 걸로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의 POV 촬영 때 이제 제가 카메라 거치를 이제 오른쪽 어깨 쪽에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야간 운전 업로드한 이제 그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이제 왼쪽 어깨에다가 거치를 했었고, 이제 이쪽 편 어깨에다 거치를 했었고, 지금은 오른쪽 편 어깨에다가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카메라 각도 자체가 이렇게 시선하고는 조금 안 맞는 편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연장 익스텐션 암을 좀 장착을 해가지고 높이를 좀 높인 다음에 대략 눈으로 보이는 위치 정도로 지금 맞춰봤는데, 이제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몸이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좀 보이게 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테스트 영상이니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뭐 기온이 영상이라 그런지 눈은 뭐 다 녹고 없네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저께였나 세차를 하러 이제 갔다가, 세차 주유소 이제 직원분께서 타이어 펑크 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측 뒤쪽 바퀴 쪽을 보니까 정말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펑크가 났다 싶을 정도로. 제가 몸이 둔해서 그런지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설 연휴 때 대전 내려갔다가 거기 이제 엑센트 타시는 안동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랑 만나서 그냥 가볍게 와인딩도 좀 타보고 할 때, 그때 와인딩을 타기 전에 공기압 체크를 했을 때 이상하게 오른쪽 뒷바퀴 쪽이 공기압이 되게 낮더라고요, 비정상적으로. 근데 그때는 육안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공기압을 채웠을 때도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대로 와인딩을 타고 이제 서울 돌아올 때도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주행을 했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와인딩 타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대전 내려가기 전부터도 타이어에 문제가 있었던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제 아니면 대전 내려가는 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옆에 정비소가 있어가지고 정비소 들렀더니,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돌아온 이후에 세차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저께. 못이 대략 한 1cm 조금 안 되는 정도, 한 1cm 조금 넘던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못이 이제 뒤쪽 이제 우측 후륜에 이제 약간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땜빵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아찔한 게, 뭐 전륜 구동차이고 아무래도 전륜보다
전륜보다는 후륜 쪽이 조금 덜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펑크가 좀 크게 났다 그러면 운전 중에 만약에 갑자기 타이어가 터졌다던가 뭐 그럴 경우는 화물차가 아니면 뭐 엄청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거기 못이 참 박혀 있는 거 있을까? 제가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펑크 수리를 한 3번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운전을 할 때는 한 번도 타이어에 이렇게 뭐 못이 박히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유독 한 2, 3년 사이에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타이어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왠지 좀 기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처음 제가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이게 약간 사이드월 쪽이라 가지고, 사이드월 쪽이면 찢어졌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타이어가 신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타고 다니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했지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뭐 다행히 사이드월 쪽은 아니고 바닥 접지면 쪽이어가지고 그냥 떼빵 수리를 하고, 두 번째 펑크 수리는 하고 거의 한 2년 정도를 탔는데도 크게 문제없이 탔었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도 이제 같은 쪽에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됐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좀 약간 찝찝한 느낌은 이게 감출 수가 없죠.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일하러 갈 때마다 달리던 바로 그곳이고요. 밟을 때 가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그냥 드라이브 겸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달려보고 있고, 날씨가 안 좋아서 뭐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이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길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 앞쪽에 카메라가 있네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양봉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근데 타이어가 제가 전륜이었으면 아마 그 몸으로 체감을 바로 했을 텐데, 후륜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좀 체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였었나? 아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이제 조수석 쪽 바퀴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때는 제가 몸으로 바로 체감을 했었거든요. 차가 좀 이상하다,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바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체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쇼움 유저님 택시 드라이빙 해드릴 때, 그때 이제 조수석 뒤쪽에서 자꾸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쩌면 그때부터도 약간 그쪽 타이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아무튼 요 근래에 제가 겪었던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었고요. 사실 타이어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차의 움직임과 뭐 거의 직결될 정도의, 그러니까 안전성과 거의 직결될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나름 점검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참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건지 이번에는 제대로 제가 점검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한 4시 5분 정도 됐는데 4시 20분 정도 되면 제가 일단 목적지로 찍어놓은,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 탐앤탐스 이제 커피숍 탐앤탐스, 거기 부천 영상단지점 그쪽이 주차장도 좀 넓고,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제가 포르쉐 K맨이었었나, 모델 구체적인 모델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란색 포르쉐 K맨 모델을 봤었습니다. 진짜 차 납작하고 멋있더라고요. 영상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할 때쯤이면 아마 먼저 계획했었던 모임이 끝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행주리님, 그리고 이제 앤서니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택시 촬영했었던 쇼옴 유저님, 닉네임이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쇼옴 유저님, 그리고 안동님, 이렇게 이제 사실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게 택시 드라이빙을 아마 앵주리님과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동 운전자들 한번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되게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이후에 택시 드라이빙을 했었던 분들과 같이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아마 업로드 할 때쯤이면 이미 만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건을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만남 때 뭐 뭔가 기록을 남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잘하면 생방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물색을 조금 해봤는데, 그 논현동 쪽에 있는 이디야 커피랩이었나? 거기를 이제 앤서니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거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주차장이 조금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4명만 사실은 저희가 모여도 차가 4대가 되는데, 논현동이나 이쪽은 또 되게 차나 뭐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좀 빠져서 용인 쪽에 한 군데를 장소를 찾아서 그쪽에서 모이기로 했고요. 일단 이번에 처음 모임이니까 뭐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차후에 또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네, 지금 앞에 화물차가 유턴을 하는데 차가 기니까 한 번에 못 돌아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반복을 했나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안동님과 같이 와인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뭐 그렇게 막 빨리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길 드라이빙을 조금 해보면서 이제 도웅님 차도 제 차와는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차를 타면서 이제 조금 느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악셀을 밟는 방식이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변속 충격이 왔었던 부분이 그 쇼움 유저님이랑 택시 드라이빙 할 때 이제 OBD 단자에서 스로틀 궤도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갑자기 RPM이 좀 뜨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실제로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이게 전자식 악셀의 특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세팅 값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보다는 악셀 밟는 양을 조금 더 깊게 밟아야지 차가 충격이 없게 반응을 해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뭐 저단에서 변속 충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던 부분에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이제 악셀이랑 클러치가 중첩되는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은 조금 덜한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약간 저도 반클러치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뭐랄까 몸에 습관이 조금 배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첩을 안 시키려고 지금 발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자꾸 그런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약간씩의 변속 충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의 특징은 그게 아닌데 지금 차를 몇 년째 타고 있는데 아직 그러고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조금 빨리 달릴 때는 악셀을 좀 깊게 밟는 식으로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깊게 밟는 거라고 해도 이게 사실 제가 푸캠 달아놓은 걸로는 잘 재현이, 그러니까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보실 때는 느끼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양의 차이가 그닥 많지가 않고, 또 각도상 뭐 악셀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 각도가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평소 때보다는 좀 더 깊게 악셀을 밟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악셀을 이제 조금씩 더 깊게 밟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 차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불만을 느꼈던 게 클러치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을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차에 적응을 못했구나,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될 여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 이제 뭐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4분 정도만 가면은 되는데, 여기가 부천시 상동 상이동이네요. 여기는 제가 비교적 자주 왔었던 곳인데, 제가 영상으로는 아마 처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제 직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기타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기타 연주 녹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레슨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직업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 레슨을 하는데, 제가 사실 온라인 레슨도 같이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거의 7년이 넘은 것 같은데, 더 됐겠네요. 한 8년, 9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도약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일렉 기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약닷컴 위치가 여기 상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촬영을 할 때 이쪽 동네로 좀 자주 왔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레슨을 하고 있는데, 그 레슨 받으시는 분이 또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쪽은 뭐 상동은 아니고 작전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쪽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자, 다 온 것 같네요. 60km. 저는 뭐 우회전해서 들어갈 건 아니고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뭐 한 25분 정도 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돌아가야죠.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미소지움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삼산체육공원 뭐 이쪽이네요. 요 근래 좀 차체 떨림이 있는 거 보니까 좀 다시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 거야 정말. 네, 저는 이제 목동 이마트로,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목동 이마트로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철간 이제 GM이 군산공장 철수가 맞겠죠. 철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가뜩이나 잘 안 팔리는 아베오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뭐 아베오는 근데 군산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 부평 공장에선가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철수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뭐 물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 쪽에서 좀 힘을 써서 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원래 이제 대우차를 이제 GM이 인수를 하면서도 되게 많은 정부 지원금을 그때 받아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GM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는 사실 재투자를 너무 적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연비는 트립 컴퓨터상으로는 10.7km 나와있네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씨 추울 때도 그닥 잘 안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울 때도 연비는 잘 안 나오고 또 날씨가 더워도 이제 에어컨 같은 걸 켜야 되니까 연비가 잘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죠. 한 가을, 봄 정도가 혹은 초겨울 정도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터보 장착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냉각 뭐랄까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차량 출력에 직접적인 관여가 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운 날보다는 좀 추운 날이 출력도 잘 나오고 출력이 잘 나오면 아무래도 연비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인고속도로 타는 구간 여기서도 지금 여기 이제 합류 라인 이쪽이 원래 예전에는 되게 좁았었거든요. 정말 지금은 되게 넓게 차로가 새로 그어진 건데, 그 전에 좁았을 때는 진짜 느낌상으로는 뭐 오른쪽 지금 벽면에,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벽면에 거의 차가 닿을 정도로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붙이지 않으면 여기 라인에 그 휠이 물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좁게 느껴지는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넓게 다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달릴 때마다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들을 받곤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기점 쪽으로 빠지는 이제 저런 라인들에서 약간 살짝 고속코너 같은 그런 구간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재미가 나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량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속도를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실제 도로에서도 너무 이제 위험하다 싶을 정도 수준으로 운전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속도를 조금 이제 올려서 주행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런 구간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구간들이, 그러니까 쭉 뻗은 직선로를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커브가 많은 그런 구간을 달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좀 즐거움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하단에서 한 3000rpm이 80km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잠시 후 이동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5단에서는 2500이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9단에서의 기어비는 나름 괜찮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단에서는 조금 더 기어비가 타이트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2단하고 3단이 조금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인딩에서 속도를 내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도 좀 원래부터가 좀 상습 정체 구간이긴 한데 저 앞쪽에 공사를 지금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정체가 좀 심해졌습니다. 이게 운전이 좀 매끄럽게 안 되네요. 이 수동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제 차를 탄 지도 꽤나 오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년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아직까지 뭔가 좀 약간 위화감이 들면서 방금도 이제 기어 변속을 할 때 변속 충격이 좀 왔고 이게 참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좀 약간 그냥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아니 내가 운전을 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되나 이런 식의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카메라가 있다 보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지금 여기도 되게 그 맨홀 뚜껑들이 지금 벌써 한 500m 달리는데 한 5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달릴 때마다 이 충격도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이제 도로에 그래도 한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다가 지금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피해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중앙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피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달릴 때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을 좀 보면서 달리는 거죠. 되게 피곤합니다. 이런 걸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 말고.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제 여기 기어는 퀵시프트인데 여기는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레버부터 시작해서 기어 봉까지가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튜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금속이에요. 금속이고 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되게 진짜 날씨 추울 때는 정말 손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서도 이 레이싱이래 드라이빙 글러브를 끼는 게 이 손시림을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제 겨울에 이거 기어 노브를 좀 바꿔야 되나 플라스틱 재질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구경 맞는 거 찾아야 되고 막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좀 많은 부분이 좀 귀차니즘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적당히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막 약간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도 그냥 누가 운전해주는 차에 좀 어떨 때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누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도 한번 어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확실히 이제 먹긴 먹었나 봅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50km입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목적지에 다 왔네요. 지난번에 이제 스티어링 휠 돌리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크로스를 뭐 이렇게 아무래도 한 바퀴 이상 돌려야 되니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크로스를 시작하는 지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계속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지금도 약간 핸들을 좀 돌리는 위치가 약간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작 위치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죠. 주차에 대한 거는 뭐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는데, 제가 주차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별로 할 말이 별로 없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컨텐츠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배울 점이 많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산타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주차는 뭐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